3,000안타 달성을 꿈꾸지만 새 팀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 순탄치 않은 베테랑 타자. 그가 바로 손아섭이다. 1988년생으로 이제는 노련한 나이가 됐지만 2025 시즌 타율 0.288을 기록하며 접점 능력에서 아직 뛰어난 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비 부담과 타격 외 다른 강점이 서서히 줄어들어 FA 시장에서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첫 FA 당시 4년 98억 원, 두 번째 FA에선 4년 64억 원에 계약했던 그의 지위와 대비하면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 지금 손아섭은 비시즌 동안 혼자 훈련에 집중하며 25살 이후 가장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임창규와의 제주 여행에서 몸 상태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아직 젊은 선수들과 겨뤄도 부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타격왕을 수상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2026 시즌 재기를 준비 중이다. 현재 그의 FA 등급은 시급으로 다른 팀이 영입하면 7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타팀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한화 이글스가 그에게 1년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백호, 페라자 영입으로 타선을 채운 데다 손아섭의 명확하지 않은 수비 위치까지 더해 한화도 매우 절박한 상황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슷한 스타일의 베테랑 내야수 서건창이 원래 팀 키움 히어로즈와 1년 1억 2천만 원에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팀을 구하기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서건창이 생각보다 빨리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당연히 손아섭의 계약 조건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두 명의 선수는 모두 과거 KBO 리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확한 타자였으며 현재는 자신들의 절정기를 지나갔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손아섭은 불과 2시즌 전인 2023년에 타격왕 타이틀을 획득했고 2025 시즌에도 100개 이상의 안타를 기록하며 서건창보다는 여전히 더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3,000안타, 현재 2,344안타를 향한 도전 의지는 뜨겁지만 차가운 FA 시장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손아섭.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그가 도대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새로운 팀을 찾게 될지 모든 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O 리그의 살아있는 신화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안타왕 손아섭의 FA 계약 여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618안타. KBO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기록한 타자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FA 시장에서 이처럼 외면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소식이 뜸합니다. 원 소속팀인 한화 이글스 외에 손아섭을 원하는 구단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화도 일정 조건을 제시했지만 당장 손아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일찍부터 돌았습니다. KBO의 역사를 바꾼, 그리고 바꾸고 있는 선수로서 계약 기간과 금액 문제는 단순한 현실을 넘어 자존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38세입니다. 세 번째 FA입니다. 이전에 받은 98억 원, 64억 원과 같은 초대형 계약을 본인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심 대상에서 벗어난 처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패시 등급이라 보상 선수 부담이 없어. 어디에서든 컨택트 능력이 필요한 팀이 영입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차갑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강백호가 100억 원에 합류했다. 실질적으로 강백호는 지명타자 포지션이다. 수비가 불안한 손아섭과 역할이 크게 중복된다. 두 명의 고액 연봉 지명타자를 보유한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아섭의 외야 수비가 약점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롯데 자이언츠 시절 전성기 때조차 수비는 불안했다. 타격이 너무 뛰어나서 그를 라인업에서 뺄 수 없어 강한 어깨를 믿고 우익수로 고정시킨 것이지 사실 그때부터 수비 실책은 많았다.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원래 넓지 않았던 수비 범위도 더 줄어들었다. 하지만 손아섭의 수비 약점은 앞서 말한 대로 누구나 알고 있던 부분이다. 갑자기 지금 와서 수비가 안 되니 가치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당연히 타구 속도도 예전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올해는 시즌 중 트레이드되는 혼란 속에서 107개의 안타를 기록했다. 불과 2년 전 2023 시즌 187안타를 친 선수다. 그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제 컨디션으로 한 시즌을 모두 소화하면 130에서 150 안타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런데 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까? 주목해야 할 기록 하나가 있다. 바로 도루이다. 손아섭은 지난해 도루가 없었다. 2007년 데뷔 후 사실상 처음이다. 데뷔 시즌 도루가 공개였지만 그때는 6타석 4사구 출루도 없이 2루타 1개가 전부였다. 도루를 시도할 상황이 없었다. 이후 모든 시즌에는 도루가 존재했다. 특별히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땅볼을 치고도 1루까지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그의 상징이었다. 그 정신으로 도루 능력도 꾸준히 향상시켰다. 풀타임 2년 차인 2011년 13도루로 처음 두 자릿수 도루를 기록했고 2013년 36도루에 이어 2016년에는 42도루로 절정을 찍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도루 개수가 20개대로 감소했지만 반대로 홈런을 20개 이상 기록하며 두 시즌 연속 20홈런 20도루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년 35세의 시즌에도 14개의 도루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2024년의 무릎 부상이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기동력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0일 경기에 출전하면서 단 한 번의 도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도루 기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타구 접촉 능력과 함께 손아섭을 지탱하던 빠른 발이 완전히 사라지자 다른 팀들이 그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타력이 부족한 정교한 타자는 빠른 발이 함께 갖춰져야 시장에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정말 기계처럼 매 타석마다 안타를 치고 출루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여전히 새로운 소속팀을 찾지 못한 자유계약 선수 손아섭이 울산 웨일즈 유니폼을 입고 퓨처스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야구계 안팎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손아섭의 울산행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아섭을 영입할 경우 발생하는 FA 보상금 문제와 팀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13일과 14일 울산문 수야구장에서 열린 울산 웨일즈의 공개 선발 현장에서도 손아섭의 거취는 주요 화제였습니다. 취재진에게 손아섭은 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묻는 코치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손아섭이 울산 웨일즈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후 1군 무대로 복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아섭이 2025 시즌 하나에서 외야 수비를 맡은 경기는 고작 4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외야수로 선발 출장한 경기도 단 3경기에 그쳤습니다. 김동진 울산 웨일즈 단장은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저희 시민구단의 재원 규모와 운영 방침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선수 본인도 1군 경기에서 안타를 더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라고 신중하게 응답했다. 김동진 단장은 2017년 손아섭이 롯데에 남았을 때 함께했던 프런트 경험을 떠올리며 선수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만약 손아섭이 울산 웨일즈와 계약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적용될까? 이와 관련해 KBO, 한국야구위원회는 스타뉴스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울산 구단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다만 현재 규정 정비 중이라 논의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라이아웃을 지켜본 한 야구계 내부자는 스타뉴스에게 손아섭의 상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체된다면 결국 원소속팀인 하나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정하게 다른 구단의 관심을 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다. 결국 지금 시점은 손아섭에게 유리하지 않다. 스프링 캠프 시작이 눈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팀을 찾지 못한 베테랑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손아섭이 잔류를 결정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주전지휘나 파격적인 대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KBO 리그 역대 최다 안타라는 거대 기록의 주인이 커리어 말년에 맞닥뜨린 이 냉혹한 현실은 FA 시장의 잔인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